과거 회상. 아가, 잘 따라서 오고 있지? 할머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물 없을 것 같은데. 주아 많이 힘드냐? 다리 아프면 할미가 업어주랴? 아니, 할머니 무릎 아프잖아. 맨날 자기 전에 아이고 닥신이야 무릎이야 그러면서. 연서가, 그래도 우리 조망만한 우리 강아지 업을 힘은 있어. 할미 손잡고 잘 따라서 오너라. 여기부터는 제법 길이 험하이. 응? 자, 이제 다 왔구나. 우와, 우와. 어때? 경치가 아주 끝내주지? 네, 우리 완전 높이 서 있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달 아래의 집들도 엄청 조그매. 그랬지? 이렇게 노을진 저녁에 밤이 지새는 걸 기다리다 보면 별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볼 수 있단다. 할미는 그래서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거든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 산 아래의 작은 불빛들이 옹기종기 모여 반짝이는 걸 바라보면 잠시나마 그 고단함을 잊게 만들어주거든. 할머니, 힘들어요? 무슨 걱정거리 있어요? 아니, 우리 주아가 있어서 안 힘들지요. 정말? 응, 참말. 주아야, 할미가 달걀 쪄왔는데 여기서 까먹을까? 응. 아유, 그래. 목 막히니까 사이다랑 해서 먹자. 응, 좋아. 다시 현재. 예전엔 그렇게 맛이 좋았는데 혼자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할머니랑 다르게 달걀을 잘 못 삶았나? 맛이 별로 없네. 어우, 벌레가 왜 이리 많어. 사방에 달라붙고 난리야 아주. 그러게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니까는. 어떻게 그래. 여기 은근 풀도 우거지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위험한데 너 혼자 걱정돼서 어떻게 보내? 나 혼자서 온 적이 얼마나 많은데 새삼스럽게. 계란 먹을래? 아니, 입맛 없어. 그나저나 작품 때 활용한다는 사진은 다 찍은 거야? 다 있으면 이만 일어나자. 이거 다리나 팔에 산목이라도 물리면 큰일 나. 잠시만. 주변 정리만 하고. 장인 장모님은 공항에서 바로 오시는 거야? 우리가 마중 안 나가도 되나? 안 그래도 나갈까 했는데 엄마 아빠가 지하철 타보고 싶다 해서 그러라고 했어. 에? 굳이 힘들게 지하철을? 렌터카 빌릴 때 제외하곤 두 분은 공항버스나 지하철 종종 이용하셨는걸? 엄마 아빠 사는 오렌지 카운티엔 지하철이 없으니까 매번 그게 좋은가 봐. 어느 관광지보다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서울은 트래픽도 심하니 대중교통 이용하면 좋잖아. 그렇긴 하지. 돗자리도 다 걷었고 이제 슬슬 내려가 볼까? 그날 저녁.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미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보다 더 늦으면 어쩌자고요? 차가 좀 막혀야 말이지. 아예 서울에선 차를 못 끌고 다니겠다. 무슨 이 킬로미터 가는데 40분가량을 잡아먹는 데냐? 다들 많이 기다리셨대니?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으니까 꽤 오래 기다리셨지. 일났네. 첫인상부터 영. 그리고 엄마, 아빠, 내가 깜빡하고 미리 말을 못한 게 있는데. 뭔데? 내가 주아가 미국에서 왔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주아 입양아요. 에? 입양아? 응. 부모님 없이 할머니가 혼자 키우다가 돌아가시면서 어릴 때 바로 미국으로 입양을 갔대.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부모님은 입양해서 줄곧 키워주신 양부모님이시고 대학 다닐 무렵부터 주아가 한국에 오게 된 거야. 넌 왜 그 말을 인제서 하는 게야?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깜빡했다고. 원래 상견례 계획을 놔두고는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본격적인 혼담 오가기 전에 상견례 해야 된다 해서 급격하게 일정 조율하느라.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런 중요한 정보를 세상에. 어찌됐든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얼른 들어가자고. 잠시 후. 못 본 새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한국 생활이 인젠 적응된 거니? 네. 예전 할머니와 살던 곳 인근에서 지내게 된 이후론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지내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거지? 솔직히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집으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한국에서 떨어져 지낸 지 5년이 다 돼가자니 믿기지가 않아. 문제 없어요. 작업도 잘 돼가고 있고 모든 게 좋아요. 보세요. 이제는 다 커서 어엿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오빠랑 언니가 모두 네 안부를 궁금해해. 연락을 자주 하는데도 막내 동생이라고 걱정이 얼마나 많던지. 결혼 전에 한번 집에 올 거지? 인호도 소개해줘야지. 당연하죠. 안 그래도 언니랑은 어젯밤에 통화했어요. 브라이덜 샤워 파티를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하던걸요. 네가 해준 만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나저나 아빠 산뜻 얼어서 긴장한 거 보이니? 아빠는 아직도 샬롯니가 어린애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정님, 오래 기다리시기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오셔서 길을 헤맸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늦었습니다. 오메, 확실히 빠따랑 고기만 먹어서 그런가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키가 크대.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안사돈이라고 부른다죠? 저는 니나라 하고 여긴 제 남편 알버트예요. 남편은 한국말이 꽤 서툴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사돈.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신데요. 근데 안사돈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이 유창하십니까? 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모두 한국분이신지라 한국어를 어릴 적부터 구사했습니다. 약간 발음이 어색하긴 할 때 있지만 아니, 한국 이름이 주아라고 해야 되죠? 주아와 대화할 때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일단은 식사부터 하실까요? 시장, 마켓? 아빠, 그 마켓이 아니라 이런 호스란 뜻이에요? 한국말이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이거 한식이 입에 잘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미국에서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한식을 만들어 먹어서요. 확실히 미국 거보다 한국 식재료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친정엄마께서 해주던 맛이 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주아가 외형이나 언어적으로 한국인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지만 미국에서 지내던 시간이 더 길어서 문화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잘 모르는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배 아파 낳지만 않았을 뿐 사랑으로 키운 아이니 잘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는 그림만큼이나 섬세하면서도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아유, 그럼요. 주아 참 이쁘죠. 이건 상견례 때는 집, 예물, 예단, 혼수며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말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우, 갑갑해 죽겠네. 1시간 후. 오늘 자리 어땠어? 어떠긴 그냥 어안이 벙벙했지. 다짜고짜 오자마자 영어로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하질 않나. 아유, 하여튼간에 문화가 이리 다르니 어색해 혼났다. 나도 지난번에 한국 오실 때 이후로 두 번째 본 거라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 결혼식에서 친구놈들한텐 꽤나 구경거리가 되겠어. 사돈이 바란 눈에 금발이라고 말이야. 엄마는 왜 아까부터 말이 없어? 뭐 신경 쓰이는 거 있어? 신경 쓰이는 게 한둘이어야지. 안 그래도 주아 처음 인사 오고서 애가 그림만 그릴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제사는 지낼 수 있나 싶었는데 아휴, 무슨 산 넘어 산도 아니고 사돈댁이 외국인이라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거 상의한 거라곤. 결혼식에서 주아 아빠가 색소폰을 연주한대나 뭐 결혼식 때 커팅할 케이크는 손수 만들고 싶다느니 댄스 파티 음악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다느니 순 알맹이 없는 얘기들만 늘어났잖니. 아주 딸보다 본인들이 더 신이 났다구나. 알맹이? 어차피 집이랑 결혼 비용은 주아랑 반반하기로 했는데 뭐가 더 있어야 돼? 그럼 네 누나 결혼할 때 내가 현금 예단이며 혼수를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근데 여긴 그런 게 뉘앙스도 그렇고 일절 없어 보이잖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과도하게 안 해. 어차피 다 반반씩 부담할 건데. 나도 손해보는 결혼 안 하니까 너무 걱정 마. 속 좋은 소리 한다. 아무리 간소해졌다 하더라도 결혼은 집안끼리 맺어지는 혼약인데 그런 절차를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추하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답이 안 나오네. 며칠 후. 너 잠 못 잤니? 이 다크서클 좀 봐. 걱정거리가 생겨갖고. 어제도 뒤척뒤척 하다가 5시 돼서야 겨우 잠들었네. 걱정은 아직 노처녀 딸 시집 못 보낸 내가 해야지. 막내 결혼 경사 앞둔 사람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대? 아니, 내가 예비 며느리가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미대 졸업한 화가란 건 얘기했었지. 첫날 인사 왔는데 그때도 직업이니 입은 옷 스타일 마음에 안 든다고 한참 떠들었었잖아. 근데 왜? 지난 주말에 그의 부모님까지 오셔서 상견례를 했는데 글쎄 걔가 입양하라는 거야. 어머머, 입양하라고? 그래. 엄마는 겉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빠는 그냥 미국인 그 자체더라고. 애들 부모는 애도 여러 명이고 미국에서 그래도 나름 잘 사는 것 같던데 주와 걔가 찝찝하단 말이지. 어떤 애일 줄 모르니까? 그 어린애를 버리고 갈 정도면 족속들이 아주 싹수가 노란 부모들이었을 텐데. 그런 부모 밑에 나온 애도 결국에 본성은 부모 닮는 거 아니겠어. 아무리 양부모가 잘 키운다 한들 타고난 유전자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영 거슬려. 친부모가 누군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혹여나 빚이라도 갚으라고 하거나 죽을 때 다들 알고 보니 내가 네 부모였다 하고 나타나기라도 하면 어떡하고. 설마 나타났으면 진작 나타나지 않았을까? 모르는 거지. 방심하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게 그냥 한국에서 적당한 애 골라오면 될걸. 이노걔는 그런 애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해갖군 사람을 심란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노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게? 맘 같아선 좀 더 고민해보고 천천히 하라고 하고 싶긴 하지. 근데 말이야, 네가 자꾸 찝찝하다 해서 나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어디더라? 그 예전에 우리랑 꽃꽂이 수업 들었던 성수네 있지? 거기도 이노처럼 해외에서 온 여자랑 결혼하려고 모든 준비 다 마치고 식만 치르면 될 걸. 그 전에 여자가 그 집 아들 가진 전 재산에 사기까지 치고 도망갔다더라? 진짜? 진짜. 괜히 너도 아들 결혼 앞둔 입장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뭐 있을까 싶어서 말 안 했지. 꽤 오래됐었어. 형수 엄마가 아주 경찰서에서 대성통곡을 했대나 뭐래나. 거기 아들도 네 아들이랑 똑같은 대기업 거기 다니잖아? 참나. 말세네 말세야. 어떻게 사람 등쳐먹을 생각을. 난 뒷다리 무서워서라도 그런 짓은 못하겠구만. 어릴 때부터 부모 말 거역 안 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자라서 대학 잘 가고 직장 빵빵한 그런 남자들만 공략하는 거지. 딱 우리 이노긴 한데. 너도 혹시 모르니까 예비 며느리 어떻게 사는지 들여도 보고 한번 쓱 조사해봐. 뭐 아닐 확률이 더 높겠지만. 혹시 모르잖아. 이노 걔도 성순애처럼 공사당하고 있을지도? 요즘 워낙 무서운 세상이잖아. 아들 지키는 건 엄마가 해야지. 참 이럴 때 보면 애들 결혼 안 시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같은 시각. 이게 뭐예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 이것 때문에 한국 부동산 전문가랑 얼마나 긴 시간 통화했는지 몰라. 엄마, 아빠, 저 이거 못 받아요.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이나 다른 선물이라면 모를까. 집을 선물해 주시다니. 이건 아니에요. 네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해 주렴. 네가 우리 집에 온 첫날처럼 이노와 새로운 시작을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드는 집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른 거야. 안 그래도 아파트에서 살기 답답하다고 이노랑 이 문제로 많이 다퉜잖아. 그렇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언제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집에서라도 우리 마음을 담고 싶어 그런 거니 샬롯 네가 선뜻 받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할머니와의 추억으로 그 공간을 아주 좋아한다는 건 알아. 한국에서 계속 작품 활동하려 하는 것도. 그래서 그곳과 멀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집을 구한 거야.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작업실로 이용하면 되잖니. 엄마, 아빠는 네가 우리 가족 곁에 멀리 지내는 게 때로는 속상하긴 하지만 그런 네 마음을 잘 알기에 그만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 탄생할 작품도 상상이 기대가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해요. 인호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러게, 인호도 마음에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 소식은 네가 직접 전해줘. 그날 저녁.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쩍단 말이지. 진짜 걔집을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 되나? 응? 으유, 이걸 두고 가서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급한 서류만 아니었음. 야,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이따가 과장님한테 엄청 털렸을 거야. 내가 조만간 밥 살게. 밥만? 알았어. 술도 살게. 됐지? 그래. 간만에 동기들 다 불러야겠네. 기회를 놓치질 않는다니까. 마음대로 해라. 우리 어색하게 먹는 거보단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그지? 아무튼 네 부탁 들어줬으니까 나 간다. 인호야! 엄마! 뭐야? 옆엔 누구야? 우리 집까지 무슨 연유를 찾아오셨대, 응? 안녕하세요. 저 인호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인호랑은 입사 동기입니다. 회사에 급하게 전달할 서류를 인호가 빠뜨려서 제가 갖다 주던 길이에요. 어머머, 동기? 야, 인호 너는 고마운 친구한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지. 뭐 하고 있어? 시간 괜찮으면 집에 들어갔다 갈래요?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긴 시간도 늦었고 나도 붙잡는 건 예의가 아니네. 우리 다음에 또 보면 좋겠어요. 우정양. 네? 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잘 가요, 우정양. 엄마, 어디 다녀와? 인천 아줌마 만났어? 아휴. 뭐야? 방금까지 살랑살랑 우정이한테 미소 짓더니 갑자기 웬 한수? 답답해서 그러지. 넌 저런 여자를 회사에 두고 애먼 주아 같은 애랑 결혼을 한다고? 왜? 주아가 어때서? 그걸 말이라고 해. 직업적으로나 외모로나 어른 공경하는 태도 면에서나 저 우정이라는 여자가 훨씬 나아 보이는구만. 에이, 무슨. 자고로 여자는 같은 여자가 봐야 정확한 게야. 저런 애가 진짜 시애미 말도 잘 듣고 1등 신부감인데 그림 그리는 애가 뭐 돈이나 얼마나 번다고.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을 꼽을 수가 없어. 뭐라고 자꾸 중얼거려? 됐고. 너 주아 어디 사는지 주소 좀 내봐. 그건 왜? 자꾸 토달지 말고 내놓으라면 내놔봐. 엄마가 다 쓸 데가 있으니까. 주아 작업실 겸 쓰는 공간이라 나도 안만 가본 게 전부인데. 너도 아직 내부는 안 가봤다 이 얘기야? 일단 알았어. 다음 날. 네, 지금 퀵 받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급하다고 바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진 속 이 남자분이 제가 찾던 그 현수 씨란 거죠? 네, 제가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네, 복수는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주아야, 너 안에 있니? 누구지? 주아야? 어머님. 안 그래도 전화 걸려있는데 집에 있었구나. 네, 오늘은 작업하는 날이라서. 근데 어머님이 제 집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인호랑 같이 오신 거예요? 일단 나 차 한 잔 좀 다오. 지금 작업 중이라 내부가 어수선해서요. 잠시만요. 소파도 1인용이라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니, 겉에도 허름에 빠진 구옥이라 큰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 내부는 이거보다 더 엉망이네. 작업실 제외하면 그냥 원룸이잖아. 얘는 미국에 사는 부모님도 있으면서
이런 집을 구할 정도로 돈이 궁한가? 하다못해 오피스텔 월세라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지? 응? 이 뭐야? 이 서류 안에 웬 남자 사진이... 어머님! 그건 저 주세요. 차는 여기 테이블에 놔둘게요. 이것 봐라. 왜 저렇게 당황해? 응, 고맙다. 잘 마실게. 근데 내 예상보다 작업실이 꽤 작구나. 네. 어차피 앉아서 캔버스 놓을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라 크게 공간 짜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작업실이랑 실주거 공간이랑 합쳐놓으면 불편하지 않니? 이거 원 캔버스에 물감에. 솔직히 많이 놀랬다. 생각보다 더 난장판이라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니? 제가 작업할 땐 집중해서 하다 보니 주변 정리를 작업 끝나고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어머님이 오실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하느라 유독 어질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 지금 천에 덮어놓은 그게 네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야? 한번 봐도... 죄송해요. 응? 예민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미완성본인 상태에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가 좀 그래요. 이제 막 스케치 단계라 많이 러프하기도 하고요. 그 대신 옆에 제 작품들 많은데 보러 가시겠어요? 그깟 그림 좀 보여주면 될 걸 왜 굳이? 이거 확실히 숨기는 게 있어.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일단 이런 집에서 사는 애가 우리 이노랑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디다 쓰러져 갈 듯한 집에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 이노한테 어떻게 빌붙으려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노가 아까운 결혼은 아니 될 일이지. 어머님? 구경은 됐다. 생각 정리도 마쳤겠다.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아마. 내가 너 이렇게 찾아온 거 우리 이노랑 파혼하라고 말하고 싶어서 왔다. 에? 갑자기 파혼이요? 그래. 나도 그래도 사람 면전에 파혼 사유 들이밀며 괜히 네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진 않으니 네가 내 때 순순히 받아들여줬으면 해. 이노가 저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어머님이 제게 파혼을 하라 마라 하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엄마니까 그런 거야. 넌 친부모가 없어서 그런 정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자식 일에 장애물이 있으면 내 자식이 부딪혀서 아파할 일이 없도록 그걸 직접 치우는 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 제가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굳이 정정은 하지 않으마. 네 스스로 잘 알겠지. 설마 제가 입양하라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친부모의 유무를 떠나서 제 곁에 계시는 지금 부모님은 친부모님 못지않게... 아니? 더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말해서 자존심이라도 챙기고 싶다면 그리 하려무나. 아무렴 친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는 동정이나 이타심 같은 것도 사랑이라고 느낀대지? 네가 어떤 계략으로 이노를 깨웠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야. 이미 이 집에 들어선 순간 난 모든 게 다 보이고 알겠던데. 뭐가 보이고 안다는 거죠? 신이세요? 신은 아니어도 네가 우리 아들 등쳐먹을 속셈으로 결혼하려는 건 알지. 근데 말이야, 우리 이노는 네가 넘볼 주제가 못돼. 외모도 준수하지, 직장도 이름만 알면 다 아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성격까지 착하고 순둥해. 너같이 가짠게 있는 척하는 예수라는 딴따르랑은 애초에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참 처음부터 묘하게 마음에 안 들더라니. 집을 보면 사람을 안다고. 그러니까 제 집을 보고 어머님 마음에 안 드니까 이노와 파혼하란 건가요? 그래. 어차피 너야 다른 남자 타깃으로 삼으면 되니 그렇게 아쉬울 건 없잖니. 우리 이노도 처음부터 가벼운 감정일 게다. 처음엔 미국에서 왔다고 하고 직업도 화가라니 뭔가 호기심이 갔겠지. 근데 딱 거기까지야. 네 검은 흑심은 다른 놈한테 풀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당최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고 저도 됐고요. 이 얘기는 이노와 하는 걸로 하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만 제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라 하지 않아도 나갈 거야. 이런 집에선 조금도 있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너 자꾸 이노랑 얘기하겠다는데 이노도 결국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걸? 내부에 안 들인 이유가 뻔하지.
생각할수록 괘씸한 것. 아무튼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렴. 뭐 저렇게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순 자기 멋대로야. 며칠 후.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선뜻 나와주겠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현수 씨를 계속 찾았거든요. 제 유일한 기억 중 할머니를 제외한 사람이 현수란 이름 하나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전화 받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 나오게 된 겁니다. 제 이름이 또 흔한 편인지라 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 찾는다고 애 많이 쓰셨겠네요. 그랬죠. 그래도 이렇게 몇 년 만이라도 찾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렷하게 기억은 안 나도 우리 종종 동네에서 자주 모여 놀았던 것 같아요. 맞죠? 아무래도 집이 바로 붙어 있었던 구준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혼자서 손녀 키운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었고요. 그랬겠군요. 저를 애타게 찾으신 이유가 수십 년 전에 같이 놀았던 동네 이웃과의 추억을 곱씹으려고 한 건 아니실 테고 할머니 때문이시죠? 아, 맞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바로 누군가의 손에 보육원으로 끌려갔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마지막도 제대로 못 치러드렸고 할머니가 지금 어디에 잠들어 계신지도 몰라요. 현수 씨를 찾은 이유도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래도 왕래하는 옆집이었으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부모님께 여쭤봤고요. 장소를 알아냈지만 알았다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무래도 찾는 가족들이 없다 보니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을 한 뒤에 바로 그 앞바다에 뿌린 모양이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바다장이라고 하던데. 서울 근교에 있는 그 바다에 할머니 유해를 뿌렸단 건가요? 예, 맞아요. 아무래도 시간인지라 정확히 어딘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기대하셨던 게 있었을 텐데. 전혀요. 할머니가 바다에 계시단 걸 알려주셨잖아요. 위치는 알 수 없어도 할머니가 그곳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걸요. 정말 뜬금없는 연락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도움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요새 통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휘청인 거. 박주아! 이노, 네가 어떻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은 누구야? 갑작스레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길 네가 나한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하며 그동안 나 속이는 거라고 하던데 게다가 나 말고도 다른 남자까지 있는 것 같다고 할 때 거짓말이라고 엄마한테 뭐라 했어? 네가 서울이 아니라 근교에 그것도 다 무너져가는 구닥다리 집에서 사는 것도 네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동네의 무드가 너무 좋아서 여길 떠나고 싶지 않다 했던 말 다 믿었다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게 뭐야?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주아 씨랑 저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오래 그 입 안 닥쳐? 어디 임자 있는 여자를 건드리길. 이 여자 나랑 결혼할 사이야. 현수 씨! 잠시 후. 주아야, 내 말 좀 들어줘. 네 말이라면 아까 이미 다 했잖아. 엄마가 입양아인 데가 어딘지 미심쩍고 집이 좋지 않단 이유로 나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니까 그 말 듣고 쪼르르 달려왔는데 내가 남자랑 있는 거 보자마자 내가 딴 남자와 양다리라 착각해서 다짜고짜 남자 멱살 잡고 주먹질을 했다. 여기서 내가 오해했거나 새로 알아야 되는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내가 되게 귀얇은 마마보이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누구인들 그 상황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다른 사람 끌어오며 애써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 너랑 나 결혼까지 할 사이인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게 나한테 제대로 상황 설명했으면 좋았잖아. 내가 말을 안 했다고? 네가 안 들은 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했을 때 그래서 한국에 온 뒤로 할머니한테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서 같이 살았던 옆집 이웃 찾고 있다고 분명 들었으면서 나 몰래 안드로메다라도 갔었어? 그건...
너 결국 나 의심하고 제대로 내 말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네 엄마 말 맞다고 판단 내린 거잖아. 솔직히 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 네가 정색하고서라도 아니라고 했어야지. 거기에 동조해서 나랑 아무 연관도 없는 죄 없는 사람을, 그것도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준 사람을 때려? 아, 그래서 그 남자한테는 사과했잖아. 할머니랑 살 때 옆집 이웃이었던 건 정말 몰랐지. 네 엄마와 널 그래도 별개로 보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정말 너한테 크게 실망했어. 부질없는 물질적인 조건으로 사람 판단해서 결혼 반대하는 네 엄마랑 네가 지금 다를 바가 없잖아. 야, 네가 서구권에서 생활해서 그런 거지. 한국은 보여지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라 외모뿐 아니라 학력, 주위를 둘러싼 환경까지 어쩔 수 없다고. 아, 그냥 네가 집을 좋게 구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있잖아. 그래. 그러한 요인들이 플러스 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근데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 왜 넌 이런 데서 사냐? 내 아들이랑 결혼할 자격 없다고 무시할 자격 또한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난. 난 네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때마다 자꾸 헛된 생각이 떠올라. 얘가 진짜 솔직히 할머니와 싸웠던 그 추억은 핑계고 돈이 없어서 그 동네를 벗어날 수 없던 건 아닐까? 아이, 추억도 좋지. 이런 집보다 서울에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은데. 솔직하게 말해봐.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된 구직 활동도 해본 적 없어서 형편은 안 되는데 미술한다 하면 주위 사람들이 취업 압박할 일 없는데도 이런 데 살아도 힙하다고 추켜 세워줄 거니까 일부러 더 컨셉질하는 거 아니야? 참, 진짜 헛된 생각이네. 내가 여기가 좋다는데 너한테 그걸 이해시켜야 돼? 너네 가족이 싫다고 내가 이사를 가야 돼? 그렇게 강요하려거든 네 입맛에 맞는 여자 만나.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는 얘기야? 네 엄마도 바라는 일이고 너도 날 못 믿겠다는데 그럼 헤어져야지. 넌 그게 참 쉽냐? 지금 웨딩 스냅도 촬영 마쳤고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개인데. 또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네. 그래.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내 바운더리 침범하고 함부로 휘두르려는 거 나도 정말 싫거든? 서로 평행선 같이 달리고 있는데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자. 더 따라오지 마. 지금 최대한 점잖게 말하려고 노력한 거니까 그 이상으로 따라붙으려 하면 나도 더는 못 참아. 아이씨. 3년 후. 네,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코너. 오늘은 주목받는 신간 나이산 할머니, 작가이자 화가인 박주아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화가님 중에 어떤 호칭이 더 편하신가요? 글쎄요. 글과 그림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만간 전시를 앞두고 계시니까 화가님이라 칭할게요. 여기가 화가님 작업실인가요? 사실 촬영 전에 이런 동네에 유명 화가님의 작업실이?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평범했거든요. 근데 작업실 주위에 할머니들 벽화가 그려진 걸 보고 아, 우리 박주아 작가님 작업실이 맞구나 싶었답니다. 요즘 레트로풍이 유행이라지만 더 좋은 환경의 작업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여긴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계약한 제 공간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3년 전까진 여기서 먹고 자며 지금 제 작품의 대부분을 완성했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되게 화가의 멋진 작업실을 예상하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로망을 깨트린 점은 사과드립니다. 전혀요. 전 이게 주아 작가님의 감성에 아주 잘 녹아있어서 좋아 보여요. 특히나 주아 작가님은 미국 국적임에도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데 아주 탁월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계속 언급해왔던 어릴 적 함께 살았던 할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동네 역시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곳이다 보니 예전의 향수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할머니와 갔던 산꼭대기, 바다에 가서 영감을 얻곤 해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제 뮤즈라고 볼 수 있겠죠? 뮤즈, 좋은데요? 그 일환으로 이곳에 사시는 할머님들께 재능 기부로 그림 수업을 하고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게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엄마, TV에 나오고 있는 저 여자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박주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저렇게 유명해진 거지? 뭐? 책을 썼다고? 저 벽화 프로젝트는 뭔데? 분명 저 작업실 엄청 구렸는데 왜 저렇게 멋들어진 공간으로 바뀐 거야?
분명 벽 갈라지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허름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쟤 몰고 있는 차. 저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맞아. 저거 박주아 로망 외제차였는데 3년 사이에 저 차를 몰게 됐다고? 아유, 아이, 저 집은 뭐니? 박주아 집 같은데. 같은 시각. 우와, 여긴 또 분위기가 아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가 정말 모델하우스가 따로 없네요. 역시 예술하시는 화가님의 감각이 돋보이는 집이네요. 아까 작업실은 분명 정감 있는 레트로 느낌이었는데 집은 어떻게 된 걸까요? TMI이긴 하지만 사실 이 집은 제 신혼집이 될 뻔한 집이었습니다. 당시 진지하게 교제해오던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던 중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집이에요. 지금 이 인테리어가 제 미국 본가에 있는 집과 꽤나 비슷하거든요. 우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서 선물로 준비해 주신 이 집에서 편안히 휴식하는 만큼은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으셨대요. 이 침대와 침구, 책상 또한 미국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모두 동일한 거예요. 역시 그 부모의 그 딸이라더니 다정함과 따뜻함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 해외 경매에서 아주 높은 가격을 제시받았던 그 그림이죠? 여기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있네요. 잠시 후. 헐, 뭐야? 그러니까 저 집을 주아 양부모님께서 나랑 살라고 주신 집이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주아랑 그렇게 틀어지지만 않았어도 난 저 집에서 살 수 있었고 주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네. 말도 안 돼. 분명 아니었잖아.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리가 없는데. 엄마! 응? 엄마 때문이야. 모든 일이 다 엄마로 인해 꼬여버렸잖아. 엄마가 작업실 찾아가서 의심하지만 않았어도 엄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엄마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아들 인생이 꽃길로 갈 수 있던 걸 바로 흙길로 쳐박은 거야. 주아랑 헤어지고 나서 더 눈이 높아져갖고 여잔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고. 엄마 무슨 말 좀 해봐. 아들 인생 개입한답시고 망쳐버리고. 아니야. 저거 다 방송 짜고 치는 거짓말이잖아. 내가 아는 박주아가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고 알고 보니 저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걸 내가 눈치 못 챘을 리 없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노야, 이건 말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아니지? 아니잖아. 이씨, 엄마 진짜 말이 안 통해. 앞으로 선이고 뭐고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터치할 생각하지 마. 앞으로 엄마 말은 절대 안 들어. 1개월 후. 딸, 새로운 전시 축하한다. 이미 여러 번 봐왔지만 이렇게 크게 걸린 걸 보니 정말 좋은걸?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빛나는 귀빈보다도 두 분이 제일 든든해요. 꽃다발까지. 아빠가 준비한 거죠? 고마워요. 네가 무수히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어떠한 길도 우리와 쭉 함께할 거야. 축하한다, 딸. 엄마, 아빠가 제 가족이 돼준 건 저한테 정말 큰 축복이고 행운일 거예요. 어머, 여기 무슨 소란이 일어난 거 아니니? 이거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야. 박주아가 내 전 며느리가 될 뻔했던 애예요. 얘가 다 잘 될 수 있었던 게 순전히 나 덕분이야. 내가 못 나간다고 무시하니까 저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겠다고 이를 악물고 성공한 거라고. 이 그림이 있지? 이거 그릴 때 나도 있었어. 저 할머니 사연 나도 안다고. 아니, 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가드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아유, 정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유, 가엾어라. 저기 있네. 주아야, 나 기억하지? 내가 그래도 너 본다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괜찮으면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아니, 어딜 잡는 거예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 주아야, 주아야.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제가 봐주길 바라며 저에게 아는 체를 하며 끌려가던 전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은 추억이 그지 없었습니다. 물론 막연한 성공을 꿈꾸긴 했지만 복수를 염두에 두고 암만 달려온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숙제가 항상 있었고 바다에 머물러 계신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이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가 더 관심이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이뤄지니 저를 깔봤던 전남친 가족들에 대한 응징이 함께 이뤄져서 참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다음 작품을 준비할 예정이랍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을까요?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